Still, half of the patients have been told you have a chemical imbalanc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r brain. That's why you are depressed or psychotic. And now you have a pill that will correct your chemical imbalance. This is one of the worst lies psychiatry has ever invented. It's a fairy tale and it's incredibly harmful because when a patient wants to come off a drug, the doctor can say, now if you had diabetes, would you just suddenly stop your insulin? Of course they wouldn't. So they keep them on these harmful drugs by this lie. And it also stigmatizes people and makes some of them lose hope because if I have a chemical imbalance, I will have it for the rest of my life. So I'm permanently wrong in some way. I will never get completely healthy. So it's very, very bad. It's one of the many lies in psychiatry. And the really good psychiatrists, they know that it's a lie. 원장님, 내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약간 충격적인 영상 하나 봤는데 피세보 핀란드라는 어떤 이 핀란드의 임상 연구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주최한 강의 영상인데 댓글이 830개나 달렸더라고. 이 영상을 보니까 이 영상에서 베체라는 덴마크 의사였던 것 같은데 덴마크 의사이자 이 연구자가 나와서 우리가 아는 상식이랑 완전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길 정신과 약은 이익보다 해가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좀 빡센 말 심한 말 아닌가? 피터 게체 그분 덴마크 의사이자 연구자 그분 주장이 처음 들으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이고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이제 그 코크란 협회라고 해서 전 세계 의학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엄청 유명한 단체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아니라 피터 게체 교수가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소위 이제 폭탄 발언을 하는지 그가 이제 평생을 바쳐서 분석한 증거들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본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이건 이제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 의사이자 연구가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내린 결론이니까. 사실 이 댓글에도 많이 봤지만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면 약을 정신과 무조건 끊으라고 조장하는 좀 위험한 영상이다 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나 또 의사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약을 통해서 정말 큰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금 원장님 하시는 이 얘기가 그분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는 오해를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중요한 얘기지. 내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간간히 언급을 하는데 또 한 번 또 시작 전에 좀 명확히 말을 하자면 정신과 약물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줄과도 같은 필수적이고 훌륭한 치료 도구이다. 예를 들면 이제 급성기 우울증이나 뭐 조현병, 심각한 불안장애로 이제 고통받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 일상을 되찾고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삶을 좀 살고 계신 분들도 많고 어쨌든 이 사실은 그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 역시도 이 가치를 이제 깊이 존중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애쓰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헌신도 분명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그분들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표준적인 약물 치료를 단기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혹은 약물 의존성이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원래의 병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다른 관점을 좀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이 영상도 내 의견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이 피터 게체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전달을 해볼게. 이 영상에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사실은 진단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사실 우울하면 이 우리 뇌에 어떤 뭐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 화학 물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 화학적 불균형 이론이 완전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게 진짜인지. 내 의견을 얘기하긴 그렇고 어쨌든 화학적 불균형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내가 예전에 대담했던 로버트 휘테커 기자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It has been investigated in the United States. It was investigated starting in the late 1970s. And to be honest with you, investigations mostly ceased around 2000. And the reason they ceased is all the ways they tried to investigate it didn't show. For example, people with depression had abnormally low serotonin. It just didn't show that. 어쨌든 이제 피터 교수가 이제 본인 저서에서 정신과가 발명한 최악의 거짓말 중 하나라고 부를 정도로 되게 강하게 비판을 하시거든. 이제 그 저서에 따르면 뇌 화학적 불균형 이론은 과학적으로 단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화분이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이 화분은 초록색 에센스가 부족해서 그렇다. 저희가 파는 그린업 영양제만 꽂아주면 바로 살아난다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사실 그 화분은 뭐 햇빛이 부족했거나 물을 너무 많이 줬거나 또는 적게 줬거나 뭐 흙에 영양분이 없거나 병충해 때문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일 텐데 이걸 딱 보고 초록색 에센스 부족이라는 건 진짜 원인은 그냥 덮어두고 그냥 영양제를 팔기 위해 만든 가짜 진단명 같다는 거지. 그래서
피터 교수는 화학적 불균형 이론이 바로 이 초록색 에센스 같은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이건 사실 제약회사가 당신 뇌에 화학물질에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 약으로 균형을 맞추세요 라고 말하기 위해 만든 아주 성공적인 그런 마케팅 광고 문구에 가까웠다는 게 그 피터 교수의 주장이야. 이게 광고 문구라는 게 조금 충격적인데, 그럼 이 정상적인 슬픔까지 병으로 만든다 이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누구나 슬프잖아. 예를 들어 뭐 1년 정도 슬퍼하는 걸 정상으로 봤어. 근데 지금은 의학책 기준이 완전 바뀌어서 단 2주만 슬퍼해도 주요 우울 장애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야. 시험을 망쳐서 몇 주간 우울한 거, 뭐 친구랑 싸워서 화나는 거,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들까지 전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게 피터 교수의 비판이야. 그럼 효과는, 이 약은 사실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영상에서는 어떤 FDA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약이랑 가짜 약이랑 효과 차이가 10%밖에 안 난다고 하던데. 맞아. 피터 개체 교수가 분석한 데이터가 정확히 그걸 이제 보여준다고 보면 되는데, 진짜 약을 먹고 좋아진 사람이 100명 중 50명. 그냥 이제 위약, 거기서 설탕약인데 그걸 먹고 좋아진 사람이 40명. 그러니까 고작 10명 차이인 거지. 근데 이제 피터 교수는 그 10명 차이마저도 단순 착각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 착각이라고 이게? 피터 교수는 이걸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의 허점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원래 이제 신약 실험은 의사랑 환자 둘 다 누가 진짜 약을 먹는지 모르게 해야 공정하잖아. 근데 정신과 약물은 입이 마르거나 메스껍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으니까 환자들이 약을 먹자마자 아, 내가 진짜 약을 먹었구나, 이제 좋아지겠지 하고 이제 믿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의 힘, 즉 위약 효과, 그러니까 플라시보 이펙트 때문에 효과가 더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위약에 비슷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다른 물질을 넣어서 실험했더니 항우울제 효과는 거의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일 무서웠던 건 부작용 파트였던 것 같은데, 약 때문에 우리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 위험이 높아진다고도 주장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이긴 한데, 이것도 피터 교수 주장이 맞는지.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에 대한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피터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제 그분이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경고하는 부분이긴 해. 그분의 분석에 따르면 첫째로 심각한 의존성을 유발하고, 심각한 의존성은 마치 이제 뇌를 위한 아주 푹신한 신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처음엔 편하지만 계속 그것만 신고 다니다 보면 발 근육이 약해져서 나중에 맨발로 걷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서 나중에는 약 없이는 뇌가 스스로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론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피터 교수는 FDA의 데이터에서도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항우울제를 투여했을 때 자살 충동과 행동이 명백히 증가했다고 지적을 하거든. 더 무서운 건 제약회사들이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선택의 사례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실제 위험은 한 15배 정도 더 높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위험성은 뭐가 있는지? 그분이 지적하는 또 다른 비극적인 위험성은 바로 성기능 장애인데, 내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환자분들이 평소에 잘 오픈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성욕 감퇴, 발기부전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환자들의 삶의 질이나 연인관계, 뭐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래서 약 때문에 생긴 발기부전으로 고통받다가 자살을 시도한 어린 소년들의 사례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게 절대 가벼운 부작용이 아니라고 강조를 해.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사망률 자체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을 하고, 한 연구에서는 항우울제를 복용한 노인 환자 그룹에서 매 28명당 1년에 1명씩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어. 그럼 28명 중에 1명이 약 때문에 추가로 사망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 엄청 위험한 약이지 않나요? 그게 바로 피터 교수가 해가 이익보다 많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위험성은 뇌 손상, 그러니까 브레인 인주리인데, 뇌 구멍이 뚫리는 뭐 그런 손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감정들이 무너진다는 거야. 너의 인생의 모든 감정 볼륨을 확 줄여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미치도록 슬픈 일도 없지만 뭐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쁜 일도 없어. 세상을 그냥 흑백 TV로 보는 것처럼 몸이 건조해진다고 상상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분은 과연 감정이 없는 삶, 이런 삶이 보통스러운 삶보다 정말 더 나은 것인가? 라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지. 듣다 보니까 엄청 위험한 것 같은데, 그 피터 교수는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지, 그냥 다 끊으라고만 하는 거지? 그건 절대 아니고 그게 더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 그분이 제시하는 진짜 해답은 약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약 말고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이 있다는 말이죠. 다른 길이 있어? 당연히 다른 길이 있지. 그분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핀란드의 열린 대화 모델이거든. 그러니까 약을 최소한으로 쓰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족, 친구, 뭐 의료진이 함께 들어주는 것만으로 약에만 의존하는 치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어. 핀란드에서 열린 대화는 뭐지? 그냥 상담 같은 거 말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상담이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치료 기법이 아니라 아예 정신건강 시스템 전체를 뒤바꾼 어떻게 보면 좀 혁명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 1980년대 핀란드에 시작이 됐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이 열린 대화 모델을 적용을 했더니 조현병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 환자들의 입원율이 급격히 줄고 이제 뭐 향정신성 약물 사용량도 엄청나게 감소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5년, 10년 뒤를 더 추적을 해보니까 전통적인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직장에 복귀하거나 학업을 마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야. 재발률도 낮았고. 약을 덜 썼는데 결과가 더 좋았다는 얘기인데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거랑 좀 비슷한 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핵심 원칙은 간단하거든. 이제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는 대신에 그 증상이 왜 생겼는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한다. 이게 전부야. 모여서 뭘 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일방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 환자가 겪는 환청이나 망상 같은 증상들을 병으로 낙인을 찍는 대신에 그 목소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느낌이 드나 하고 이제 그 경험의 의미를 함께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거나 약을 강요를 하진 않아.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도 이 치료의 중요한 원칙이거든.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물론 쉽지 않지. 나도 진료실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실현을 하기 위해 진부하게 이제 내가 진료실 테이블에 앉아있고 옆에 환자가 앉아있고 이런 것보다도 마주보고 소파에 앉아서 가운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동등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제 내 질문에만 답을 하시고 진료 보고 바로 처방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제 핀란드의 이런 사례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교훈은 뭐냐면 약물은 고통을 잠시 멈추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 반면에 열린 대화는 환자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를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면서 스스로 일어설 힘을 되찾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피터 교수가 말하는 정신의학의 혁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걸 거거든. 약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치료법을 말하는 거야. 이거 좀 듣다 보니까 원장님이 실제 진료실에서 하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증상만 보지 말고 삶 전체를 함께 돌아보면서 병의 진짜 뿌리를 찾아간다는 걸 매일 강조를 하시는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뭐 핵심을 정확히 간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접근 방식이나 참여하는 사람의 규모는 다르지만 이제 그 근본 철학은 완전히 똑같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겪는 불안과 우울이라는 증상은 결과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살아온 삶의 역사 속에 있다. 이걸 이제 인정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는 건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결과마저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좀 명확하다는 얘기네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핀란드의 사례는 그렇게 환자의 삶 전체를 존중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수많은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료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지? 이제 피터 교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행동은 진짜 대화를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제약회사가 만든 그런 화학적 불균형이라는 이야기에 내 인생을 이제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는 약이 정말 최선일까? 뭐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함께 정보를 찾아보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해. 결국 피터 교수는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람과의 대화, 이해, 그리고 좀 마음 훈련 이런 걸 통해서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정확해. 그가 보는 성공은 단순히 증상이 없어지는 그런 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내 기쁨과 슬픔, 때로는 화나는 감정까지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약이 둔화시켰던 그런 창의성, 동기부여 같은 가장 나다운 모습을 되찾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이게 결국 그 사람이 말하는 정신의학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이런 용감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